여자들은 뭐 가슴이 이래서 저래서 막 젖을 뚫어주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그 한국인 유방에 특화된 마사지 막 이런 식으로 내 지갑 털어가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신생아실로 애기 데려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뭔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금 태어난 애기가 어딜까? 엄마랑 있어야지. 뭐 전문가? 뭐 신생아실에 솔직히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고 해도 애기는 오은영 박사님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오로지 원하는 거는 내 엄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산후조리원을 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에 좋은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산후조리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내용을 막 떠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조금 이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로는 산후조리사든 산후조리원이든 갈 필요가 없이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아이와 있어서 훨씬 더 큰 베네핏이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산후조리사나 산후조리원을 따로 가지도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산후조리를 집에서 한 게 이제 2번. 저는 아기가 2명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 낳았을 때 모두 산후조리를 집에서 했었는데 2번 다 남편이 산후조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의 산후조리사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편이 되도록이면 이제 육아휴직이든 휴가를 내고 한 2, 3주만이라도 정말 최소 2, 3주만이라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친정엄마도 좋고 조리사분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남편이 그 엄마를 돌보는 사람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첫째 태어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약간 양쪽 부모님들은 정말 그냥 애기 보여드리는 그 목적으로 저희 집에 잠깐 들려가지고 뭐 2, 30분씩 애기 보시고 가셨는데 따로 남편 외에 누가 와서 막 뭐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오로지 남편이 밥이든 빨래든 설거지든 애기 기저귀 가는 거, 애기 돌보는 거, 간식 챙겨주고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해줬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해준 부분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일단은 첫째 애기 태어났을 때가 좀 기억이 생생한 게 아무래도 이런 출산 이런 거가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뭐 자연주의 출산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또 필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 진짜 야생적인 너무 강렬한 이런 경험이 정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아기 낳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도 몸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도 되게 임팩트가 여운이 되게 남아있던 상태? vulnerable한 그런 상태? 멘탈이 약해져 있고 누가 한마디만 정말 별말 아니어도 한마디 작은 하나에 되게 기분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되게 마음이 여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조리원이 아무리 조리원이어도 되게 낯선 곳이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고 뭘 이걸 하라 이렇게 하셔라 뭐 물어보고 답을 받고 막 배우고 보고 이거를 하는 게 생각만 해도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남편은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제 나란 사람을 제일 잘 알고 내 성격도 알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이제 나랑 같이 출산을 같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 아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은 일단은 우리 아내를 정말 너무 잘 보살펴주고 싶다 그런 상태인지라 저는 진짜 첫 2주 동안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았고 아기 옷을 한 번도 갈아입힌 적이 없어요. 다 남편이 했고 첫째 태어났을 때 저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모유수유하고 같이 아기랑 안고
낮잠 자고 그냥 그런 것만 했지. 근데 이제 너무 잘 알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아내는 엄마로서 아기를 낳고 멘탈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리커버를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남편도 뭔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싸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도 조금 있긴 하지만 장점이 훨씬 더 좋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으로서 아기를 낳는 입장이 아니니까, 아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중분만으로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엄마라는 존재가 진짜 이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고, 그 순간순간 제가 같이 옆에서 이제 뭔가 마사지도 해주고 다 했는데, 이거 미쳤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그리고 산후조리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이게 너무 힘들겠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아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아기에 대한 뭔가 소중한 마음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엄청 가정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그 마음에 뭔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언제 한번 저 아는 그 친척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거 없을 때 산후조리 잘 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꼭 가야 된다고 하지? 참,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아. 없었어. 얼마 전까지 없었어. 우리 어머니 때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어. 이제 와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산후조리원을 꼭 가야 되냐? 산후조리원이 꼭 산후조리하는데 필수냐가 아닌 거죠. 아닌 건.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지껏 없었어. 이제 생겼다는 말은, 비즈니스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시장을 판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그걸 너무 잘해. 뭐를 했는데 돈이 되면은 이게 진짜 확 커지는 그게 있어요. 맞아. 진짜 미국에 저희는 살기 때문에 좀 그게 확연히 느껴지는 게, 미국은 항상 여기서 이런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진짜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는데 싶은 게 이미 그냥 거기 가면 나이스. 쫙 깔려있는, 돈 되는 거에 정말 확 몰리고, 이게 막 엄청 커지고 막 스케일도 커지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막 산후조리도 결국에 비즈니스다. 이게 진짜 산모들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돈이 잘 되기 때문에 발전된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 같은데, 이 산후조리원은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산모들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산후조리원 없으면 산후조리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을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뭔가 내 건강을 잃을 것처럼,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그건 정말 말이 길어졌지만 정말 사실이 아니고, 산후조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산후조리 꼭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잘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별거 없어. 스파 해야 되고 무슨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끝인 그런 거라서, 그 말인즉슨 산후조리원이라는 거 뭐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 쉰다, 잘 먹는다. 그거 그냥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거 뭐 그냥 제 뇌피셜을 말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경험 플러스 이제 제가 그때 공부했었던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거에도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운 내용들이기도 한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돼요. 당연히 뭐 이제 뭐 변비도 오고 하니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뭐 식이섬유 들어간 거 많이 먹어주고, 미역국도 그러니까 식이섬유 들어갔고 뭐 그런 거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긴 하지만, 굳이 막 매끼 막 한식만 먹어야 되고 미역국만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뭐 간식도 건강하게 먹고, 그때 먹었던 거 막 아보카도랑 막 우유랑 바나나랑 그 콜라겐 파우더 이런 거 갈아가지고 스무디 만들어서 막 간식 먹기도 하고, 이렇게 밥이랑 국이랑 반찬 꼭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데 파스타이든 뭐든 하여튼 건강한 거 그런 거 챙겨 먹고, 매끼니 챙겨 먹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쉬고, 제일 중요한 게 너무 막 바로 다음날부터 막 걸어 다니려고 하고 그러지 않는 거.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게, 첫 5일은 무조건 거의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잠깐 샤워하러 일어날 때 아니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고 침대 앉지도 않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리고 그 다음 5일을 이제 침대에 앉아 있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밑에서 피도 나고 좀 그러잖아요. 그 오로가 나오는데 그 몸에 있었던 이제 임신 중에 있었던 피, 엑세스 블러드가 이제 쫙쫙쫙 나오는데 시간 지나면 줄어드니까 그냥 약간 생리랑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뭐 딱히 뭐 케어를 막 크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되게 중요한 게 그 생리대를 쓸 때 조금 그 회음부도 좀 열상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면이 좋은 생리대를 쓰면 좋아서 그러니까 올가닉 커튼 패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싼 거 쓰시는 분들이어도 그때는 좀 올가닉 코튼 면으로 돼 있는 그런 생리대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뭐 회음부 관리 잘 해주고 회음부도 관리 뭐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막 찜질 같은 것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냉찜질하고 뭐 하는데 사실 냉찜질이라는 게 상처에 그렇게 이렇게 막 좀 화끈화끈거리는 거를 진정해주고 이런 건 있지만 또 너무 상처를 이렇게 낫게 하는 거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냉찜질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좀 온찜질 하는 게 좋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화끈거린다? 페이링하다 이러면은 이제 얼음찜질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약간 쿨링 생리대인데 이제 쿨링 효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거 쓰면은 또 좋고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잘 쉬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좀 무리하는 거 저도 이제 산후조리 하다가 한 2주째였나 1주째였나 그때 좀 이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막 갑자기 침대 하도 누워있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막 갑자기 막 집안일들이 막 보여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막 그러다 갑자기 날 밤에 막 온몸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약간 몸살을 온 것처럼 심하게 몸살나서 막 떨었어. 막 떨면서 막 온몸 발끝이 막 저리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갑자기 몸이 준비가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집안일 보여도 그냥 모른 채 하고 못 본 채 하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좀 부탁하면서 그냥 최대한 내가 누워서 쉬는 거를 목표로 잡고 근데 그 뭐 쉬면 이렇게 되죠. 뭐 산후조리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거기서 조리사분들이 그 모유 수유할 때 이제 가슴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마사지도 알려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점 혹은 뭐 좋았던 점이 있나요? 그것도 뭐 딱히 별거 없어요. 그냥 그 남편이 해주면 되고 남편이 해주는 게 제일 편하죠. 가슴인데 모르는 분한테 막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모르는 분이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너무 막 엄살 부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해주면 이렇게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아프다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그 바디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해주고 또 뜨거운 거 가슴에 대고 있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차가운 거 대면 안 돼요. 가슴에 따뜻한 그 온팩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있고 핸드펌프라고 그 있는데 그런 걸로 계속 우유 짜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시기라서 좀 꼭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기. 그래서 아무리 잘 풀어줘도 딱딱해지곤 하는데 한 이틀 버티면은 금방 괜찮아집니다. 근데 아까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지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케어해주고 이제 남편이나 그 도와주는 사람이 해주는데 그렇게 막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냥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 막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다. 뭐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뭐 마사지, 뭐 한국 여자들은 뭐 가슴이 이래서 우유 나오는 데가 어려워가지고 젖을 뚫어주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그 한국인 유방의 뭐 특화된 마사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 돈 벌려고 그 내 지갑 털어가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믿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모유수유 했어요. 뭐 조선 여자들이 뭐 모유수유 못했어. 그래서 그때는 분이 없어서 다 모유수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안 믿으셔도 돼요, 진짜.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모유 수유를 더 잘 하려면 솔직히 24시간 붙어 있어야지 모유수유도 잘 되고 나오는데 아기는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을 떼어놓고 2시간만 만나게 해주고 그러면 모유수유가 더 안 나온다라고 맞아. 이게 진짜 했던 그 것 같은데. 마사지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누워서 그 모르는 아줌마한테 마사지 받을 일이 아니고
애기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음. 결국 모유수유라는 거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책을 읽던 모유수유의 기본이 되는 게 애기랑 같이 붙어 있는 거. 피부를 맞대고 붙어 있는 거. 내 피부랑 애기 피부를 맞대고 붙어 있으면은 모유를 촉진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기 떼놓고 마사지 받으러 마사지방에 울면서 누워있을 그때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애기를 안고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한국에서 이 조리원이라는 곳이 만든 이 산후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산후조리라는 거는 나 이제 힘드니까 내 애기 데려가세요 하고 내 방에 가서 이렇게 있고 유축하고 나 젖소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산후조리는 내가 애기랑 붙어서 애기 냄새 맡고 애기랑 낮잠 자고 애기 뽀뽀하고 애기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누워서. 이게 산후조리다. 그때 뭔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행복감이 드는데 그게 결국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러브 호르몬이고 그게 아픔을 덜 느끼게 덜 하고. 느끼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몸이 너무 너무 신기한 게 그냥 결국에는 우리의 신체적으로 그냥 다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아기를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임신 과정도 솔직히 진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이 몸이 해내는 일들이 그렇죠. 솔직히 내가 알지도 못한, 내가 막 이 뱃속에서 막 손톱 발톱아 생겨라 막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막 모든 걸 하잖아요. 막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막 릴렉신 이런 호르몬도 나와가지고 살이 늘어나는 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몸이 완화되고 막 이런 것도 있듯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엄마랑 아기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또 호르몬이 나오면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모유도 더 잘 나오고 자궁도 원래 사이즈에서 500배가 늘어나는데 그게 막 줄어들고 이게 회복도 되고 이게 다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 그런 어떤 배경 지식 없이 만든 걸까? 그래서 이렇게 아기랑 엄마가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게 모유수유를 초유만 주고 그다음에 이제 포뮬라 분유를 먹인다. 엄마한테는 특히 도움이 될 게 없고 너무 불편하고 엄마 가슴이 너무 힘들고 막 젖소된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첫아이를 1년 반 동안 모유수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기한테는 당연히 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뭐 산후조리에 있어서? 당연히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호르몬처럼 이제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내 몸 회복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산후우울증 그런 우울감 같은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러브 호르몬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신체적 회복, 멘탈적 회복 그런 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젖병으로 분유 먹이는 거랑 모유수유는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한테 당연히 좋고 아기가 이제 스킨 투 스킨 있는 걸 좋은데 엄마한테 뭐가 좋냐 했을 때 그 자궁이 늘어났던 자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빨리 줄어든다? 회복하는 데 도움이 그쵸, 된다? 그쵸. 그것도 옥시토신이 나와야지 줄어드는 거라 가지고 오. 너무 빨리 줄어들어서 좀 아플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잘 줄어들어요, 모유수유를 하면은. 산후조리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산후조리원 동기를 만나게 된다. 아. 거기서 좋은 인포를 받는다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전 답을 알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리원 동기를 안 만나봐서 몰라요. 진짜 그 어떤 인생 친구를 거기서 만날 수 있는지, 평생을 같이 갈 그런 육아 동지를 만나는 사람도 있나? 잘 오래 모르겠지만 가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것 진짜 같은데 막, 유튜브에서. 근데 전 솔직히 좀 위험한 것 같아. 그 조리원 동기 브런치 이런 게 저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게 진짜 정보. 한국 맨날 정보. 맘카페를 가야 돼. 그 엄마는 정보가 많아. 정보 싸움이야. 애기 키우는 건 정보 싸움. 정보 하는데 그거 들으면 별거 없거든. 약간 좀 그냥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방해가 오히려 더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는 애기 키우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그냥 그 엄마와 아빠지. 오히려 거기서 막 정보랍시고 막
하다가 더 약간 조급해져서 쓸데없는데 돈 쓰게 되기도 하고 시간 쓰게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정보를 진짜 얻고 싶으면 뼈대 있고 역사 깊은 그런 몬테소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를 해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조리원 동기 뭐 들어보면 결국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서로 말하는 이제 정보를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어요. Keep up with the Jones라고. 결국 나의 이웃들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이제 다리가 찢어지는 거죠. 예, 결국 나의 가치관보다는 남들이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결국 조리원 동기가 끈끈한 이유가 뭐냐면 그 힘든 시기를 함께 했잖아. 그 힘든 시기에 똘똘 뭉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끈끈해지는 건데 사실 그 시간을 가족이랑 보내야 오, 하는 더 게 아닌가. 끈끈해지는데. 아내와 남편과 아기가 같이 정말 24시간 붙어서 지지고 볶으면서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 아닌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끈끈해지기 위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뭔가 우리는 이 어떤 조리원이라는 이런 시설 때문에 결국 정작 같이 붙어 있어야 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끈끈해지고 있는 거죠. 그 조리원 동기들이라든지 거기 일하시는 분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나는 남편이 해주는 건 원하지 않은데. 왜? 남편 너무 못할 것 같고 막 남편이 해주는 거 싫은데 그냥 난 누가 그냥 전문가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냥 잘 차려주고는 밥에 뭔가 딱 뭔가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내 남편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애초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남편이 해주는 거는 난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리원 가세요. 그래. 예. 그냥 가고 싶으면 가. 그거예요. 조리원 진짜 너무 가고 싶고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조리원 가는 게 내 꿈이야. 그런 분들은 가도 좋죠. 가야죠.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결국에는. 근데 이제 조리원 좀 꼭 가야 되나? 집에서 조리하면 진짜 큰일 나나? 좀 돈 아까운데? 돈값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전혀 안 가도 된다고. 그럼 아기한테는 무슨 그렇게 큰 베네핏이 있습니까, 집에서 하면? 아기한테는 일단은 그냥 엄마랑 붙어 있는 게 지금 아기한테 생존이 걸린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너무 필수죠, 필수. 아기 입장에서 근데 엄마랑 붙어 있는다는 게 어떠한 뉴본 케어 신생아 어떤 책이든 뭘 봐도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기는 혼자서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캥거루라고도 하는데 그 옷 벗고 아기도 옷 벗고 맨살로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체온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존하는데 계속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아기한테는 그냥 제일 필요한 게 결국 엄마랑 정말 꼭 붙어 있는 거. 그게 너무 필요한 거고. 그때 나오는 게 뭔가 애착 형성이고 안정감을 느끼고 아기가 뭔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즉각 이제 반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그게 이제 그런 신념이 잡히는 거죠. 그쵸.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몬테소리도 강조를 했던 게 아기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찾는 게 결국 본인 익숙한 거를 찾아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는데 이제 그게 엄마 냄새, 엄마 심장 소리, 엄마 목소리, 뭐 아빠 목소리 이런 거기 때문에 아기는 절대적으로 엄마랑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조리원, 뭐 전문가, 뭐 신생아실에 솔직히 오은영 박사님이 있다고 해도 아기는 오은영 박사님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오로지 원하는 거는 내 엄마란 말이죠. 그래서 아기한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집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게. 결국 이제 남편한테도 어떤 베네핏이냐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남편은 산후조리원을 엄마랑 아기랑 가게 되면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면회를 잠깐 온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뭔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내와 아기와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에서 있게 되면 이제 남편은 육아휴직을 써야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 3개월 정도 쓰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썼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뭐 1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남자 여자 둘 다 이제 엄마 아빠 쓸 수 있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결국 쓰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까 제가 진짜 느낀 거는 특히 뭐 육아와 출산을 바로 한 아내랑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원망이 남편이 나의 그 출산날, 내가 아기를 낳는 날, 뭐 이 사람은 진짜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나중에 오지도 않았다, 뭐 늦게 왔다, 딴 데서 밥 먹고 있었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시대도 들어보면 남편들이 출산할 때 뭔가 수동적인 자리에 있어서 제대로 못해서 뭔가 되게 원망을 계속 평생 사는. 근데 그 원망을 평생 산다는 게 결국 아내가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너무 원망스럽고 왜 그 중요한 자리에 있어주지 않은 거, 왜 도와주지 않은 거, 그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때 그 자리에 있고 산후조리할 때 뭔가 같이 함께 했던 게 뭐 당연히 중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못하기도 하고 뭐 불만도 있었고 그랬어요. 솔직히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완벽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맞아.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근데 그 자리를 지켰고 같이 함께 했고 아기랑도 애착 형성을 했고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제가 아버지로서 자존감이 높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살면서 아버지의 정체성이 저는 자존감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고 진짜 너무 킹받을 남편으로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특히 그 출산과 그 진짜. 산후조리에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했고 나 너무 잘하고, 뭐 육아에 있어서 나 너무 잘하고, 이게 뭐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너무 그 킹받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추면서 음. 했던 게 나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낀 것 같고, 아버지라는 정체성으로 새롭게 뭔가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잘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기 처음 태어나자마자 집으로 왔고 그날부터 오빠가 직접 기저귀를 갈고 옷을 갈아입히고 닦아주고 트림시키고 했는데 당연히 자동적으로 아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나보다 이걸 더 잘할 사람은 없다라는 게 당연하게 그치.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산후조리원을 가서 뭐 조리원분들이 첫 2주 동안 다 해주셨고 막 뭐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나보고 하라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 나 기저귀 가려고? 나 기저귀 잘 못 가는데? 뭐 목욕시키라고?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난 잘 못하니까 라는 핑계로 좀 더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는 그렇게 당연히 될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산후조리원을 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은 그 산후조리원을 끝나고 나서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뭔가 엄마 아빠는 뭔가 아기를 육아하는 기저귀를 바꾸고 아기를 이제 조금 컴다운 시켜주고 우는 거를 이제 달래주고 그런 것들을 2주 동안 가장 중요한 2주 첫 태어나자마자 그걸 많이 안 하고 떡하니 갑자기 2주 동안 잘 쉬었다 하고 집에 왔을 때 아기는 너무 낯선 거죠. 애착 형성도 잘 안 돼 있고 엄마 아빠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이 상황에서 다 낯선데 벌써 2주라는 시간은 지났고, 그러니까 아기는 더 울고 엄마 아빠는 더 당황스럽고 아빠는 더 수동적 자리에 있으니까 더 모르겠고 엄마는 더 당황스러운 거죠.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산후조리원 끝나고 덜컥 집에 왔는데 너무 당황했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 산후조리원을 간다는 게 너무 그냥 당연시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당황스러움조차도 그냥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덜컥 집에 와버렸다 애기랑 같이. 좀 웃긴 건데 이게 좀 또 뭔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자리 잡혀버렸고 나는 잘 못하는 엄마 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진짜 약간 미국 병원에서는 우린 병원에서 안 나왔지만 병원에서도 미국은 신생아실로 아기를 데려가 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생아실로 아기 데려가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뭔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기 지금 방금 태어난 아기가 어딜까? 엄마랑 있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랑 있어야지. 근데 미국은 이제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엄마들은 항상 꼭 애기 데려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간호사한테. 애기 왜 두고 가? 애기 데려가! 막 이래요. 그러면 간호사가 당황을 하는 거죠. It's your baby! 이러고 이제 나간단 말이죠. 병원에서도 난 못해, 난 할 줄 몰라. 조리원에서도 난 잘 못해, 난 못해. 이렇게 3주 동안을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최악의 상황인 거지. 남편도 없어. 조리사도 없어. 갑자기 나랑 애기랑 덩그러니 남아버리면은 이거는 솔직히 정말 육아의 첫 단추를 잘 낀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저희 주위에는 이제 산후조리원은 없고
산후조리사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을 이제 고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고용한 엄마는 모유 수유를 정말 고집하고 싶었는데 산후조리사 분이 오셔서 아기가 모유를 많이 못 먹는 것 같으니까 몰래 뒤에서 분유를 먹인 거예요. 저희는 그걸 듣자마자 진짜 경악을 했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산후조리사분한테 우리는 모유만 먹인다 라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 못 먹으니까 그 갖다 먹인 거예요. 저는 못 먹으니까 아니고 그냥 아기가 말랐다?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아기 마른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아기가 살찌는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면 몸무게 줄어드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건데 잘 모르는 거지. 결국에는 그 산후조리사분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산후조리원을 가는 것보다 산후조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남편이 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던가 산후조리사를 고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걸 그분들한테 시켜라. 하지만 아기는 엄마와 아빠가 다 책임지는 걸로. 그러니까 아웃소스를 모든 걸 하되 절대 아웃소스 하면 안 되는 건 아기를 케어하는 거. 내 생각에 집에서 산후조리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밥 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맞아. 그 시기에 내가 요리해 먹는 거는 절대 무리고. 그럴 때 이제 남편이 만약에 한다면 이제 뭐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던 아니면 돈 주고 음식을 시키던 남편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남편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남편이 요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갖다 주는 미리 해놨던 미역국을 진짜 막 한 2주치를 해놔가지고 다 깡깡 얼려놓고 불고기랑 뭐 이런 거 2주치해서 깡깡 얼려놓던 아니면은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곳을 알아놔가지고 유기농으로 밥 이렇게 반찬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알아놔가지고 이제 그거를 시켜 먹던. 밥은 이제 무조건 누가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최대한 진짜 못하겠으면은 그냥 일회용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이제 산후조리사분을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쓸 거면 이제 그 산후조리사분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시고 가끔씩 엄마 아빠가 자야 된다 하면 애기 뭐 기저귀 갈아주실 수도 있겠지. 가끔씩 뭐 애기를 안고 계셔 주실 수도 있겠지만 애기를 절대 만져서는 안 돼.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막 갑자기 애기랑 엄마가 그래도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엄마랑 애기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가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산후조리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다. 그게 중요 포인트인 거죠. 이제 산후조리를 집에서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적은 베네핏이긴 한데 돈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저희는 산후조리원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뭐 한 10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 정도까지 한다. 라는 거를 들었는데 이게 뭐 티어가 또 나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내 계급이 또 나뉘고 이러는데 뭐 그건 솔직히 좀 대도하는 말인 것 같고 솔직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쓰지 않아도 되는 뭔가 돈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그런 상품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돈 세이브를 할 수 있다. 500만 원 뭐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100만 원 쓰겠죠. 그래서 막 차라리 그걸로 더 의미 있는 거를 하셔라. 맞아. 뭐 여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사고 싶었던 거 사도 되고 뭐 애기 거 뭐를 해줘도 되고 그거 너 모아놨다가 돌잔치 할 때 써도 되고 20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면 진짜 너무 그거는 많죠. 진짜 돈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산후조리 한국은 잘 돼 있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돼. 너무 오버프라이스 돼 있고 그 돈으로 차라리 딴 거 하시고 대신 진짜 집에서 산후조리 할 때 돈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절대 사야 될 것도 당연히 있고 밥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막 MSG 들어간 배달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좀 건강하게 집밥처럼 하는 곳에서 주문을 하던가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재료 좋은 거 직접 사서 뭐 미리 만들어 놓거나 뭐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뭐 식비 같은 거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엄마가 뭐 생리대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거 해야 되니까 좌욕 이런 것도 하면서 관리해주면 좋아요. 그때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준비도 해놓고 가슴에 바르는 크림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살 거 있는데
뭐 그거 다 최고급으로 사도 아마 산후조리원 가격의 뭐 10분의 1도 안 할 거니까 차라리 그런 거 살 때 최고급으로 먹는 거든 쓰는 거든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고 거기서 플렉스하고 그래도 남을 테니까 그 남는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더 하면 되죠. 저번에도 그렇고 산후조리원을 뭔가 되게 디스하는 비디오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부모님들이 너무 뭐 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자리를 많이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가족이랑 시간을 못 보내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고 결국 그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가족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친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기를 키운다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에 뭔가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를 막 아웃소스 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후조리원을 가지 말라는 게 산후조리를 하지 마라. 뭐 엄마한테 그만큼 돈 쓰지 마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 진짜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너무 엄청 대단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고 하지만 엄청 무리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산후조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진짜 관리 잘해야 되고 솔직히 산후조리 2주 한다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고 2달 한다고 끝나지도 않아요. 완전 풀리 내 자신으로 정신적으로든 몸으로든 돌아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산후조리라는 거를 막 2주 안에 내가 제대로 다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을 뭔가 하면서 약간 압박감? 초조함에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보다는 오히려 그냥 2달 정도 혹은 1년 혹은 2년 이렇게 나는 산후조리를 할 거다. 내 몸은 정말 많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내 몸에서 정말 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낸 만큼 이렇게 뽑아낸 만큼 내가 다시 다 채워줄 거고 나를 보살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뭔가 이제 take it slow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잘 산후조리를 하셨으면은 좋겠고 이게 막 남편이 갑자기 야 너 산후조리원 가지마 산후조리 안 가도 된다잖아 다 허영심이야 됐다 그래 이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한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산후조리원 안 간다는 거는 남편한테는 이건 진짜 남편이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해준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마냥 산후조리원을 안 가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엄청 책임감을 느끼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 아내한테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기를 어떻게 데려오자마자 내가 아기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지 마시고 좀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은 진짜 이 시간에 진짜 정말 너무너무 서로 특별해지고 각별해지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바이.